발표에 앞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저희 WLA 등재 기능을 마음 편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의약품과 백신 분야의 모든 규제 기능을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저 직원분들과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WHO 평가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공개된 WHO 매뉴얼 그리고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그다음에 공개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제언들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의 WLA 등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사실 이 WLA 등재 여정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포화된 국내 제약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 국가 등의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고요. 엄격 규제 기관 목록이라는 SRA 장벽에 막혀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규제 신뢰와 의약품 국제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홍콩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국가 범위를 WHO SRA 목록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문제의식이 바로 식약처가 WLA 등재를 추진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격 규제 기관 SRA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을까요? 그동안 WHO는 의약품 조달을 위한 사전 품질 적격 심사 (PQ의) 자료 간소화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SRA라는 개념을 통해서 선진국의 일부 기관만을 신뢰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SRA는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ICH 회원국 중에 2015년 10월 23일 이전 가입국 또는 그와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기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 FDA, 유럽 EMA, 일본의 PMDA,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되었고, 한국은 16년부터 ICH 옵저버로 활동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정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이 목록에는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즉, 규제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자동 신뢰가 부여되지 않는 구조였던 거고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WHO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 즉 WLA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WHO의 WLA 제도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여 신뢰 가능한 규제 기관으로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개 협의, ECSPP라는 전문가위원회의 검토, 그리고 기존 SRA 개념의 대체 필요성 논의를 거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의 경제 수준이나 지역이 아니라 실제 규제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WHO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신뢰 체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식약처 역시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가장 먼저 WLA 등재를 공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에 WLA 등재 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에 WHO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WLA 제도에 대한 지지 의사와
참여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시학처장님은 한국은 이미 GBT를 활용해서 자체 평가를 진행 중이고 정식 평가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셨고요. 이는 WHO가 WLA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중의 하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후 자체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여 WLA 등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위의 표는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WHO SOP에서 안내하고 있는 WLA 등재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식약처가 WLA 등재를 위해 거친 주요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WLA 평가는 크게 규제 시스템 평가인 GBT 평가를 통해서 자격 기준을 부여받은 후에 수행력 평가를 받아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WLA 등재 절차는 규제기관의 의향서 제출, 그 다음에 GBT 평가를 통한 신청 자격 평가,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 등재 범위 및 평가 절차를 결정하고요. 피평가 후에 등재 결정 및 개시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의 진행 현황을 보시면 먼저 2021년 11월 식약처는 WHO의 WLA 등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22년 1월 WLA 등재 추진단을 신설하고 같은 달 WHO GBT 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WHO는 자체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위험 영향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을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WHO 평가단은 한국의 GBT 지표 전반과 수행 능력 평가를 현장 및 비대면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의약품 및 백신 분야에서 GBT 기준 성숙 단계 4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WHO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됩니다. 이후 2023년에는 품목 허가와 임상시험 관리에 대한 수행 능력 평가가 원격으로 진행되었고요. 같은 해 10월 최종적으로 WLA 등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규제 실사 중 임상시험 GCP 요소 및 의약품 분야 품목 허가 기능에 대한 후속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식약처는 의약품 및 백신 분야 이후에 식약처는 의약품 및 백신 분야 전 기능에서 WHO 신뢰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WLA 평가 방식에는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 위험 기반 평가는 WHO가 평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평가 경험과 규제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스탠다드 패스웨이는 임시 WLA 목록에 없고 GBT 3등급 이상의 평가가 되지 않아서 이게 필요한 규제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는 임시 WLA 목록에 있고 GBT 3등급 이상의 기관, 그리고 어브리지드 패스웨이는 주로 SRA 국가가 이 평가 방법에 해당됩니다. 식약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서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 평가를 적용받았고요. 이미 다수의 국제 협력 경험과 제도적 신뢰가 축적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WHO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이 평가 절차는 한국이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적용 사례입니다. 식약처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바로 지속적인 국제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WHO, ICH, IPRP, PICS, ICMRI 등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WHO 지정 생물의약품 표준화평가협력센터 설립, 2014년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 픽스의 가입과 2025년 재평가 성료, 2016년 ICH 정회원 활동과 2018년부터 ICH 운영위원회 3회 연속 선정과 관련하여 글로벌 의약품 규제조화에도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AHC를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GHC로 확대 개편해서 이런 세미나와 같이 교육, 워크숍, 이러닝 등을 통해서 국제 규제조화 역량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WHO 평가에서의 신뢰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WLA 등재를 위한 또 하나의 핵심 기반은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입니다. 식약처는 2017년 WHO와의 비밀유지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 국가와 협약을 맺어져 있고요. 이러한 협력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스위스와 같이 실제 허가 정보의 상호 신뢰와 현장 실사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식약처는 WLA 등재 이전부터 이미 신뢰 기반의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식약처가 WLA 평가를 받았을 당시에 WHO 가이드라인의 GBT와 PE 인디케이터의 항목 개수입니다. 현재는 업데이트 되어서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스탠다드 패스웨이에는 그 GBT 벤치마킹 툴과 PE 인디케이터의 합이 289개, 전체 289개 모든 항목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PE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SRA 국가가 받는 어브리지드 패스웨이는 66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고 PE 평가는 또 면제됩니다. PE 툴 평가는 면제됩니다. 식약처는 자체 평가서 보고 후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로 평가가 되었고 성숙도 1, 2등급의 평가는 면제, 성숙도 3등급 평가 항목의 50%, 그리고 성숙도 4등급, 그리고 PE 평가 전체 항목 등 총 154개의 항목과 PE 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패스웨이와 어브리지드 패스웨이는 그 평가 항목을 WHO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는 적용 여부나 평가 항목은 규제 당국자가 제출한 자체 보고서를 WHO 평가단에서 검토한 후 규제기관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라 하더라도 평가 항목은 해당 규제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WLA 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식약처 내 WLA 등재 추진단의 조직도입니다. 최초 등재 시에는 그 식약처 차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의약품안전국장님이 부단장님이셨고요. 총괄반, 실무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실무반은 9개 규제 기능에 대한 평가에 맞게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부서들이 포함되었고요. 그 외에도 운영지원과, 혁신행정 담당관실, 시험검사 정책과, 평가원의 기획조정과, 그리고 6개 지방청의 유해물질 분석팀도 포함되어서 총 28개의 부서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등재 기능 확대 시에는 확대 기능을 중심으로 실무반을 재편해서 추진했습니다. 식약처는 등재 추진단을 통해서 WLA 자료 수집, 분석, 신속한 대응,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WLA 평가를 받기 위해 WHO에 제출되는 자료 중 하나인 GBT 기반 자체 평가 자료를 2022년 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WHO 매뉴얼에 따라 작성을 했고요. GBT는 총 9개의 규제 기능과 그 규제 기능별 9개 카테고리의 평가 항목이 있으며 기능별, 성숙도별 하위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별 분야별 자료를 각자 작성한 후에 등재 추진단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 자료의 일관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WHO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GBT 기반 자체 평가서 제출 이후에 첫 평가는 약물 감시 수행 평가였습니다. 사실 WLA는 GBT 평가에서 3등급 이상이 된 기관이 신청하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순서상 GBT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수행력 평가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식약처가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WHO에서 WLA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평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WHO의 특성상 가장 먼저 평가가 가능한 상황의 것을 먼저 평가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세 분의 WHO 평가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평가를 받았고요. 백신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시청 그리고 그 시의 소속 보건소가 함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그 전반적인 GBT 평가와 피 인디케이터의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규모의 이제 평가, 본격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9분의 대규모 그 WHO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GBT 133개 항목과 21개의 피 인디케이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일정으로는 5월 16일 개시 미팅을 진행을 하였고 그날 오후부터 18일까지 9개의 규제 기능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0일 양일간 WHO 평가단 내부 회의를 진행한 다음 마무리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6일과 27일에는 업 허가와 규제 실사 중 의약품 유통관리 요소에 대한 원격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 평가 이후에 추가로 의약품 유통관리를 관리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검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2022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수행능력 평가가 현장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단은 WHO 평가단은 1인의 WHO 평가자와 2인의 해외 규제기관 당국자였습니다. 식약처 본부, 그다음에 경인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시험 설비 및 SOP, 인력 등에 대해서 81개의 평가 항목과 P-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실사 기능 중 GCP 요소에 대한 현장 평가가 최초 등재 시와 이번 확대 등재 시에 이루어졌습니다. 3인의 WHO 평가단이 방한을 하셨고요. 최초 등재 시에는 2개의 임상시험 실시 기간과 1개의 임상시험 수탁 기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 시에는 2개의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요. P-툴 평가 항목 57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MA 기능과 CT 기능인데요. 최초 등재 시의 품목 허가 기능과 임상시험 관리 기능에 대한 수행 능력 평가는 총 5회의 원격 평가를 거쳤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 시에는 품목 허가 기능에 대해서 1회 원격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등재 시에는 임상시험 관리 기능에서는 의약품 백신 분야 임상시험 계획 승인권에 대한 신청인 제출 자료와 식약처 심사자의 심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품목 허가 기능에서는 의약품 분야 신약 자료 제출 의약품 2품목, 백신 분야 1품목이 신청인 제출 자료와 식약처 심사자의 심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등재 기능 확대 시에는
의약품 분야 신약, 자료 제출 의약품 두 품목에 대한 신청인 제출 자료와 식약처 심사자의 심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평가된 품목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제출 자료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 받은 것에 한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WLA는 WHO 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WHO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WHO 차장보가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확대 등재 시에는 2025년 6월 23일에서 2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의 WLA 기술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TAG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식약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6월 25일 논의가 되었고요. 이 회의의 공개 세션에 식약처의 WLA 등재 과정과 관련하여 영광스럽게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첫 사진의 오른쪽이 접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자들로 구성된 WHO TAG 위원들께 식약처의 규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위원들로부터 식약처의 규제 시스템의 우수성과 저희가 이제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 이제 파일럿 모델이었는데요. 그것의 모범 사례라는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식약처의 WLA 관련 성과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2022년 11월에 WHO GBT 평가에서 의약품 및 백신 분야 모두 4등급의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시니까 좀 안 좋은 등급으로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4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발표 시점 기준 대한민국 식약처가 두 분야 모두에서 4등급을 획득한 저희가 최초의 기관이었고요. 2023년 11월 대한민국 식약처는 WLA에 최초로 등재되었고 싱가포르, 스위스와 함께 최초의 WLA 등재국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대한민국 식약처는 WLA 의약품 분야 7개 기능 및 백신 분야 8개 기능의 모든 기능으로 확대 등재되었고요. 대한민국 식약처는 기존 SRA 규제 기관을 제외하고는 WLA 의약품 및 백신 분야 모두에서 전기능을 등재한 유일한 규제 기관입니다. WHO의 2025년 8월 7일 발표 일자 기준으로 현재 WLA 등재 규제 기관은 총 39개입니다. WHO는 이제 3번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 처음 앞에 3국가,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2024년에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캐나다와 영국, 일본 이렇게 3나라가 등재됐고 규제기관으로 하면 39개의 규제기관입니다. WHO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WLA 홈페이지에 그 등재 목록과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그 등재 목록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등재된 규제기관은 서면으로 약식 평가를 받는 아래 그 SRA 국가로 표시된 그 기관이 37개고요. 비 SRA 국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2개 뿐입니다. 비 SRA 국가 중에 WLA의 모든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SRA 국가 중에도 사실 미등재 기능이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이 돼서 이를 통해 WLA 전 분야 전 기능을 등재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규제 우수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TAG 회의 때 그 전문가 위원분들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규제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저희는 사실 그게 되게 그냥 저희를 격려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WLA 평가 과정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WLA를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WLA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신청 과정 이전에 WHO와의 회의를 통해서 WLA 평가 및 등재 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라. 사실 이 부분은 WHO SOP에도 이제 기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의 입장에서도 그 규제 기관의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만 평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WHO의 최신 SOP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가 절차나 문의 사항은 WHO 평가팀에 지속적으로 문의하라. 사실 저는 이제 그 확대 등재 시에 제가 WHO와 연락을 하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끄럽더라도 좀 많이 물어보면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주 문의를 드렸는데 실제 WHO 평가단에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저희한테 회신을 주셔서 저희가 평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국제 규제 조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스트림라인드 패스웨이를 통해 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라입니다. WHO가 이제 평가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전 세계의 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WLA 등재 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횟수로 이제 식약처는 약 4년에 걸쳐서 이제 등재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등재 과정 중에서 식약처에도 이제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실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의 역량과 시스템을 단순히 이제 평가받는 거에 이상의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 역량의 강점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고요. 국제 규제 조화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등재됐다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단계는 규제기관 간 신뢰도 제고와 국제 규제 조화의 지속적 노력입니다. 다른 그 규제기관의 이제 규제 성과 향상을 위해서 그 규제 당국자의 역량 강화 지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식약처의 WLA 등재에 대한 제약사들의 환영의 메시지입니다. 왼쪽은 이번 WLA 의약품 및 백신 분야의 모든 규제 기능 등재에 대한 관련 협회들의 축하 메시지와 일간지 지명 광고입니다. 관련 협회 등은 WLA 정기능 등재를 통해 글로벌 진출 가속화와 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른쪽은 최초 등재 시에 문화일보 기획기사로 대한민국 식약처가 의약품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EU 화이트리스트 등을 포함해서 세계 의약품 규제 분야 4관왕을 달성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등재에 대한 발표 또는 기고문을 통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의견도 표명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등재 시에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한 심포지움에서 식약처의 WLA 등재는 해외 조달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에 진입하고 해외 시장 진출 시 인허가 절차의 간소가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 등재 시에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의 신진호 박사님께서 기고를 통해 WHO는 2년여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준비하고 대응한 식약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WHO는 향후 세계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벤치마킹을 바란다고 또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능 등재 시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님께서 기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정기능 등재는 설립 이래 수년간 규제각 발전과 공중보건 관리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며, 이러한 식약처의 도전과 성취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중보건 보호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WLA 등재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집트,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참조국으로 지정해서 의약품 허가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식약처는 WLA의 의약품 및 백신 분야에서 모든 규제 기능을 등재하였고, 그래서 더 많은 국가에서 참조국으로의 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의 WLA 등재는 단순히 한 기관의 성과가 아닙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순간이었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WLA 제도의 의미와 규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을 느끼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